자, 읽겠습니다. 예, 고자 소학의 교인이 세소응대 진퇴지절과 애친경장 용사친우지도하니 개소이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지본이라. 예, 우리 아까 학업 기획서에서 말했듯이 소학입니다. 예, 소학의 가장 큰, 그러니까 줄여서 소학의 목표에 대해서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고자 소학. 그 옛날의 소학에서는 소학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읽는 소학이 있고 아주 옛날의 소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진시황 전에. 근데 그거는 진시황의 분서갱류에 의해서 불타고 나중에 송나라 시절에 주자가 그 제자 유청지와 함께 같이 지은 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옛날 소학에는 교인이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세소응대 진퇴지절. 세라는 게 뭐냐면 땅에 물 뿌리고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세. 옛날 집은 이렇게 땅에 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동자들은 가장 먼저 일어나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죠. 세소도 이게 청소할 때 그거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대라는 것은 자기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있으면 가서 응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가 진퇴지절,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시됐던 게 이거예요. 왕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왕들. 왕들도 제일 먼저 했는 게 세소응대 진퇴지절이에요. 제일 처음에 일어나면 자기의 의관을 정제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또 자기의 어머니가 계시면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왕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었어요. 왕들이 엄청 피곤했어요. 옛날에. 왕들이 수명이 40대였다 하잖아요. 평균 수명이. 우리가 왕들이 엄청 편하게 살았다, 걸려 기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좀 연상물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해서 그런 거지. 보통 평범한 왕들은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 개화기 때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주 좀 특이한 점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특이한 점일까요? 부지런함. 아침마다 부모님께 인사. 그건 거예요. 이 나라는 특이하게 효를 이렇게 잘하는 나라는 신기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에도 이 선교사들이 가거든요, 개학기 때. 근데 비교해 보니까 이 조선만의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효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걸 먼저 소화하고 이거 했는데도 중국은 효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겠잖아. 제가 아까 며칠 말했잖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뭔가가 이렇게 혼재된 뭔가가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잘 찾아야 된다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러니까 중국의 효가 있다지만 우리의 효랑은 좀 달랐다는 거죠. 더 완전히 이걸 완전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이라는 나라의 효랑 우리의 지금 효랑은 또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아요. 중국 사람들도 보면 알아요. 또 일본과 또 다른 효가 있었고.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유학의 정통을 이은 건 우리죠. 우리가 이었다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렇게 말한 거죠. 이 사람들은 효에 대해서 아주 격별하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것도 중국 거고 모든 것이 중국에서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전제하면 다 우리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 시간인들은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래 동양 고문 선독이라 해놨잖아요. 왜 동양이라 해놨냐면 옛날 사람들은 중국 고문 선독이라 이를 읽어요. 예, 중국 고전이라 읽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현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아 이건 아니다. 고전이라는 게 중국 거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이라고 부르죠. 동양이라는 것은 우리 동북아시아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중심이 아마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오거든요. 서울에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뭐 공자한테 제사 지내는 이런 것도 중국에서 지금 몰라요. 전통이 안 이어지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잊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문화 대혁명 때문에 뭐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 전? 예, 그 전에도 우리가 적통이었다는 것. 예,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걸 서서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소응대. 응대라는 것은 우더르들에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퇴지절. 나아감과 물러감의 예절이라는 것도, 그것도 가리켰다는 거. 우리가 공자가 시중한 사람이라 그러잖아. 때에 맞게 움직이는 사람. 항상 공자는 때에 맞게 나아가고 때에 맞게 물러갔다 하잖아. 그것도 가리킨다는 거. 항상 때에 맞게 이렇게. 아, 이때는 물러가야 되겠다. 또 이런 거, 이때는 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자를 시중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예. 항상 예절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 자기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실천에 옮긴 게 그걸 우리가 예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인이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그게 예인 거예요. 인. 예. 그리고 애친 경장. 애친이라는 것은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보통 부모를 말하는 거죠. 예. 부모를 사랑하고 장경. 이거는 우더를 자기보다 약간 연장자라든가 그런 사람을 공경한다는 거죠. 그리고 용사. 용이라고 높을 흉자죠. 그리고 살은 스승사. 우리가 사자가 보면 이게 좀 특이한 게 우리가 해병대 1사단이 있잖아요. 근데 사자가 그 군대에서 원래 쓰던 거였어요. 우리가 해병 1사단 할 때 사자 1사자를 써요. 옛날 스승이라는 것은 군대의 지휘관을 말했어요. 근데 그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자시대 때 이제 스승사자가 이제 글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스승을 높인다는 거. 예. 그 스승이 이렇게 높여지는 게 과정이 스승도 분명 잘해야 되지만 제자들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스승이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못하면 다 헛건 거예요. 우리가 공자라든가 태계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왜 떴냐면 제자들이 뛰어났어요. 예. 우리가 자공이라든가 아내라든가 자로라든가 뛰어난 제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 태계 선생도 보면 학봉 선생이 있었고 학봉 김성일 또 누구 있었죠? 서해 선생 예, 있었죠. 그 밑에 문화에도 엄청 많잖아요. 태계 선생. 이 제자들이 잘했던 거죠. 그 스승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이 좋은 스승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군자가 종했다 그래요. 그 스승이 죽음으로써 이제 제자가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죠. 예. 그 스승이 잘하고 또 제자가 잘하는 게 그걸 바로 융사라고 하는 겁니다. 스승을 높이는 게 다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논어에 보면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내인 거예요. 아내는 정말 지식에 대한 뛰어난 게서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총애했었고 그 다음 때도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공은 좀 부자고 또 엘리트고 지금으로 치면 엄사친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공자가 항상 그 사람을 갖다가 지적을 많이 해요. 아, 너는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하는데 너는 2개밖에 몰라.
막 이렇게 막 비교까지 하거든요. 또,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그냥 그릇밖에 안 돼. 막 이렇게까지 논어에서 막 약간 자공을 낮춰버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공자보다 자공이 더 뛰어나다고 말해요. 예, 자공이 워낙 부자니까 돈도 많고, 그 스승이 제자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 돈이 더 많고, 그러니까 뛰어난 업적들도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공에 대해서 더 높이는데, 자공은 항상 스승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스승이 죽어갈 때, 이제 자기 제자 중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자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공에게, 내 장례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근데 자공은 항상 비교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제자들끼리 비교. 제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막 비교하면, 이게 출석률 좋고, 이 사람은 출석도 안 하고. 막 비교해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맞죠? 근데 항상 자공은 비교를 당한 거예요. 아내랑. 근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달머지는 그냥 이렇게 3년상을 한 거예요. 3년상. 그냥, 공자님이 죽으셨으니까, 공자 장례를 치러주면, 내가 약간의 명성쯤은 얻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장례를 치러줘요. 제자들이. 3년 정도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자공은 움막을 지어놓고 6년 동안 그 재벌이 6년 동안 공자 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중국에 가면 자공이 지어놨던 그 움막 그런 게 있대요. 예. 그래서 스승이 죽고 난 다음에 6년상 치르고 이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자의 이 논어, 학설을 갖다가 전국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 스승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스승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그래요. 뛰어난 제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공자도 그랬다는 거. 그리고 친우지도하니, 예. 벗을 친하게 하는 도리. 예. 버두자죠. 그리고 개소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지군이라. 모두 개자죠. 소이는 뭐뭐 하는 바이다. 위는 뭐 할 위자, 뭐뭐이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곧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지본이라. 여기서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거죠. 예. 이 기본적인 도리에서 우리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에 있는 큰 도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예. 이 소학의 가장 기본적인 세소홍대가 곧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인 거예요. 예. 그 옛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주 벼슬길에 있으면서 그 정치를 못하고 막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 보고 이랬어요. 저 사람 세소홍대도 못하네. 예. 그러니까 이 세소홍대 자체가 안 되면 끝에 가도 자기가 무슨 권력이나 이런 거 잡았어도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 옛날에 보면 김갱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했죠. 김갱필. 이게 살인파인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김갱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대구에 가면 도동소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모셔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소학동자예요. 소학동자.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연산군 때까지 있잖아요. 그때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사림의 거두였어요. 사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인파가 있었고 훈구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훈구파가 지금 그러니까 조선을 세우는 정도전 그 무리였고 살인파는 정몽주의 무리였어요. 정몽주 길제. 그러니까 조선이 세워지면서 산속에 숨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훈구파는 조선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조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인데, 살인파들은 그 산림에 숨어서 학문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인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조광조, 예. 그리고 우리 뭐 율곡, 태계 이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대표가 김기필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학파의 총재였다는 거죠. 예. 옛날에는 학문으로 학파를 갈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무슨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학문으로 갈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소학밖에 읽은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소학동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정치에 대해서 물으면 이렇게 말했대요. 좀 나라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나는 수학밖에 읽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큰 의에 대해서 내가 알겠느냐. 항상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 그만큼 이 사람 겸손했다는 거죠. 수학을 읽으면서. 자신은 엄청난 학문의 대가이면서도 이 수학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 선비들의 가장 존경을 받았던 게 이 김경필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학문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참 누구나 이래 정치꾼이니까 맞죠? 다 자기가 정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면 맞죠? 겸손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